네, 지금부터 7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결동 차렷 구청장께 인사. 과장님 먼저 나오셨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문화체육과 위 부서는 구의 대표 축제인 금천 하모니 벚꽃축제를 안전사고 없이 구민이 만족하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특히 금천문화재를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연금 50만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보건의료과 위 부서는 금천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원스톱 건강관리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등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시흥 제4동 위 동주민센터는 주민주도의 공유공간으로 재탄생된 세제미 마을 활력소, 마을 기금으로 마을 축제 실시와 마을 의자 제작 및 1인 청잔년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금천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윤은경.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보건의료과 주무관 지현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이도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주무관 장소현. 위 공무원은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며 다른 직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주는 등 타 직원의 모험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7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상장 장려 부동산 정보과 주무관 신미영. 내용 같습니다. 상장 장려 공원녹지과 주무관 장자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정원일 주무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의가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기획예산과 정원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회의 문화 개선이 왜 필요하며 우리 구 회의 문화는 어떠한지 진단해 보았습니다. 잘 되는 조직은 회의도 다르다. 민간기업의 회의 문화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구 회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진행 단계별로 구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회의 원칙과 명심해야 될 사항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문화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298만 1,657원. 이 금액은 오늘 열린 회의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참석하신 간부님들과 준비 직원의 월급을 시간당 단가로 계산하여 준비 시간과 참석 시간, 정리 시간을 비용으로 반영해 본 결과입니다. 사실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서별로 회의자료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린 회의의 가치 비용은 이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회의를 효율적이고 알차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피터 드러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방식과 수준에는 그 조직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잘 되는 조직, 안 되는 조직 모두 회의는 많다. 그러나 회의 문화의 차이가 잘 되는 조직과 안 되는 조직을 만든다. 회의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회의는 조직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고 조직의 혁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회의 문화 진단 결과입니다. 직원 설문 결과와 내부 회의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에 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의를 할수록 회의가 든다. 기발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슬픈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회의 자료 만드는 게 더 힘들다. 회의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회의는 의견 교환을 위한 것인데 강압적이고 독재적이다. 회의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등 평소 회의와 관련된 직원들의 불평,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설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하고 긍정과 부정 범주의 응답 결과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회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만족한다, 6급 이하는 불만족한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회의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가에 대한 설문에도 5급 이상은 효율적이다, 6급 이하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불필요한 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불필요한 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회의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일방적 지시가 많은 회의, 시간 낭비,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를 판단 기준으로 응답하였으며 6급 이하는 일방적 지시가 많은 회의, 단순 점검 및 정보 공유 회의를 그 판단 기준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회의 준비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과도한 회의 자료 준비와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5급 이상은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6급 이하는 과도한 회의 자료 준비를 1순위로 응답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긍정과 부정의 응답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6급 이하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이 많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의 개최 공지 및 회의 자료 배부가 사전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사전 공유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이 명확히 도출되고 바람직한 방향과 실행으로 연결되는 편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긍정, 6급 이하는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 5급 이상은 업무 떠넘기기가 1순위, 적극적 참여 부족이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6급 이하는 상급자 위주의 결론이 1순위, 적극적인 참여 부족이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실행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담당을 명확히 정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명확히 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은 정확히 작성되고 적시에 공유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적시에 공유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통 측면입니다. 우리 구 회의는 소통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가에 대한 설문에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주재자는 자유로운 발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고 편안한 회의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회의 참석자를 자신과 동등한 논의의 상대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긍정, 6급 이하는 긍정과 부정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회의의 결론이 회의 주재자의 의견으로 기결되는 편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상사의 의견으로 기결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몇 프로나 말하는 편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10% 미만으로 발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언이 꺼려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 5급 이상은 동료 의견과 상사 의견에 반대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6급 이하는 어차피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담당이 될까봐 순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로서 어떤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은 적극 참여형, 투명인간형, 해바라기형 순이었으며 6급 이하는 투명인간형, 무임승차형, 적극 참여형 순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와 세팅이 전반적으로 발언에 도움이 되는 편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5급 이상, 6급 이하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내부 회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근 3개월간 구 본청과 보건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정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내부 직원 중심의 회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례 간부회의와 각종 심의위원회는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개최되는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3.7회로 회의 유형별로는 정보 공유회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회당 평균 소요 시간은 70분이었으며 회당 평균 참석 인원은 12.9명이었습니다. 내부회의 현황 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이 중 월평균 개최 횟수 33.7회, 이는 부서별로 약 월 1회 정도 회의가 개최된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우리 구 회의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에서는 불필요한 회의가 자주 열린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황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회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설문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한정된 조사 시기 그리고 부서별 회의 편중에 관한 사항이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잘 되는 조직은 회의도 다르다입니다. 먼저 잘못된 회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회의 문화는 상급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업무 담당자가 되고 회의의 종료 시간을 참석자들이 예측할 수 없으며 회의의 진행 방식과 분위기가 무겁고 딱딱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의 회의 문화 개선 사례입니다. LG전자에서는 회의 1시간 전까지 자료를 공유하고 회의 시간은 1시간 이내, 회의 결과는 1시간 이내 공유한다는 111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337 운동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3가지 사고와 3가지 원칙, 7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HP의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매일 사무직기가 없는 빈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회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짧고 강한 회의를 추진하는 SK텔레콤의 2949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해진 안건을 마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맞게 결론을 내는 것이라 천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캐논의 스탠딩 회의, 교보생명의 회의 비용 명시, 한국 P&G의 1인 1 의무 발언, 하나로텔레콤의 브랜드명 회의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구 회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자제해야 할 회의 유형은 아닌지 검토하여 꼭 필요한 회의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 인원은 10명 이내로 결정하고 필요한 적임자 또는 담당자 위주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 자료는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배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자연스러운 회의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행 단계입니다. 회의 담당자의 세부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므로 5번 항목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회의 담당자는 회의 주재자에게 회의 시작 전 예상 소요 시간을 공지토록 요청하고 회의 자료에 소요 시간을 명시하는 등 회의의 개최 시간과 종료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도 미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주재자의 세부 역할입니다. 주재자는 회의 시작 전 회의의 목적과 진행 방식, 예상 종료 시간 등을 사전 공지하고 회의는 칼같이 시작해서 칼같이 끝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사회카드 없는 상황에 맞는 진행을 준비하여 주시고 참석자에게는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타이밍에 맞는 질문을 통해 회의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종합 정리 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참석자의 세부 역할입니다. 참석자는 관련 의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발언 내용을 준비하고 정확한 사실, 핵심적인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음에도 본인 또는 부서의 성과와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한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료 단계입니다. 종료 단계에서는 결정사항을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과 회의장 뒷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회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회의 주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 종료 후 회의 평가 타임을 가져보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이론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켜야 할 회의 원칙과 명심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재자가 지켜야 할 회의 원칙입니다. 회의를 해야 한다면 종료 시간을 정하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회의 평가 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귀는 최대한 열고 미숙한 의견은
질문으로 생각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끊기, 버럭, 짜증은 참석자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발언자에게 업무를 몰아주지 마시고 회의 결과는 마지막에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자가 지켜야 할 회의 원칙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머릿수를 채우지 말고 머릿속을 채워서 참여하십시오. 내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민해서 참석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짧게 핵심 사항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말하겠지가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대충 동의하지 마십시오. 회의는 반복됩니다.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언제까지 할지 명확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명심하자입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쓸데없는 회의는 일만 쌓이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참석자는 사과 상자 속의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직원은 늘어집니다. 아젠다 없는 회의는 등대 잃은 배와 같습니다. 상사의 목소리가 강할수록 직원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직원 여러분, 당신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일원입니다.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일까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없다면 회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적의 결론이 아니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의제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실행은 회의의 부산물이 아니라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회의문화 개선 가이드였습니다. 창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어린 아기의 사진을 떠올리시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열린 소통회의가 우리구 회의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원일 주무관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뭐 단순하게 횟수만 줄이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함께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의를 좀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부서는 회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복지 쪽 일이라든지 교육 이쪽 부서에 회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쪽 부서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가산농장입니다. 저는 관련 부서는 아닌데, PT 잘 봤습니다. PT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빨리 적응을 못해서, 많이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개선이 되면은 정말 우리들은 고생을 했지만은 저희 후배들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대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 간부님들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회의 문화 개선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오늘 발표된 그 회의 문화 개선 가이드에 따라서 저도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시도를 하시려다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회의가 사실 이제 도시계획 과장으로서 이제 참여하는 회의가 이제 무척 많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 10번, 20번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그 여러 분야의 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 다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다 알고 싶고 다 뭔가 좀 참여하고 싶고 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많이 이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들과 이제 대하는 시간들이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은 사과가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회의는 열심히 참석하고 또 어쨌건 참석한 회의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자칫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이제 들어가 있는 말들이 상당히 좀 공감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 내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뭐 과장뿐만 아니라 참석한 직원분들은 많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언이 되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회의 주재하는 뭐 과장님이 되건 아니면 국장님이 되건 좀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발언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그 부담이 적게끔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마 느끼는 생각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 본인이 의견을 주는 게 또 다른 어떤 숙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발표를 좀 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오늘 회의가 298만 원짜리여가지고요. 혹시 뭐 김원조 과장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복지 쪽에 교육도 많고 회의도 많다고 교육, 복지 이쪽 그런데 복지 쪽은 아무래도 차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또는 사례 관리 사업이나 동의 중점 사업들에 대한 그 교육들이 한 2년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한 회의 문화 쪽에서 보면 사실 이게 5급은 아까 회의 효율성 중에서 5급은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6급 이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쪽이 더 많았다라는 거는 입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은 어떤 더 높은 직위의 분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는 공주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부들의 회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사실상 또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여러 가지를 그 관장을 하다 보면 회의에 들어가려면 이 자료 없이는 그 페이퍼를 그 회의 당시에는 안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에는 뭔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그 일정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평상시에 직원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요즘은 좀 서로 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고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직원들도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되도록이면 어떤 정형화된 자료는 직원들한테 요구한다기보다는 메모 형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받아 적어 놨다가 그 논제를 추려서 회의에 들어가는 것도 간부들이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업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좀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될 때 회의를 했을 때 아이디어를 내면 이쪽 부서에도 걸리고 저쪽 부서에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들 어느 누구도 내 업무가 작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가 회의에 의해서 도출이 됐을 때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직적인 체계적인 준비나 만약에 좀 이게 도출된 의견이 크면 관련해서 인력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회의 때 직원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좀 큰 단위의 업무들을 기획을 해서 의견들을 발표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도 역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6급 이하 쪽에서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김은주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좀 사전에 어떤 메모 보고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뭐 회의에 참석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회의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구청 직원분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회의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의 자료가 사실 뭐 이렇게 열린 회의, 확대 간부 회의도 있고 부구청장님 주재 회의도 있고 외부 사람들 참석하는 회의도 있고 회의 유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회의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이제 구청의 모든 분들이 알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회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담당한 업무를 뭔가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좀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회의들, 이제 회의의 유형들과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되게 많은데, 그 회의 따라서 사실 뭐 제가 회의 자료를 뭐 저희 부서 직원들은 많이 알겠지만 회의 자료를 되게 많이 까다롭게 여러 번 고치면서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뭔가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회의지만, 똑같은 테마를 갖고 하는 회의지만 열린 회의냐 아니면 외부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냐에 따라서 회의 자료와 내용은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만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가는 상황이 되면 결국 그 회의는 내가 주축이 되지 않는 남을 위한 회의 자료 준비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담당 전무관님이 담당하는 그 업무에 대한 회의는 결국은 그 담당 전무관님이 과장이자 국장이자 청장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의지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진행돼야 결국은 업무에 대한 보람이나 아니면 그 의미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회의 준비와 회의 자료 작성은 계속 이제 시간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본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간 할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네, 가산농장인데요. 이제 PT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이제 쭉 하셨는데 그걸 이제 급을 5급하고 6급 이하로 나눴는데 6급 이하, 그러니까 6급 팀장님들하고 7급 이하 실무자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왜 6급 이상 이렇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회의를 5급 이상 분들이 주재하는 회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국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부 합동 지도 점검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도료 및 마감재 함유된 유해 중금속 등 환경 안전관리 준수 사항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14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16개소로 30개소입니다. 총 점검 대상 348개소에서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약 10%를 이미 선정하였습니다. 점검 방법입니다. 유관 점검 및 중금속 간이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목재의 방부제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와 실내 공기질 측정, 중금속 기준 초과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시설 개선 명령을 통하여 쾌적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2017년 을지연습 실시 보고입니다. 연습 기간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주요 연습 사항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을지 1, 2, 3종 사태, 23일인 셋째 날은 전쟁 발발 사태, 24일 마지막 날은 전쟁 지속 사태에 대한 연습입니다. 참고로 위기관리 연습은 8월 16일 날 통합방위지원 상황실에서 구체적 도발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합니다. 주요 연습 내용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소집 훈련을 합니다.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도상 연습,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실제 훈련 등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연수 주의부 운영은 청량님이 연습장이 되고 실시부 및 근무 사항자 65명을 대상으로 4개조 3교대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도시안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반과 합동계획반, 통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협조 사항입니다. 홍보 마케팅과와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산 장비와 행정용품을 지원해 주시고 구 간부 및 상황실 근무 요원들은 민방위 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팀장이 청소 대행업체 여름휴가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가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구 4개 대행업체 모두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악취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홍보 안내문 10만 부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 문안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주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휴가 기간 중 기동반을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며 청소행정과에서도 자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순찰 및 쓰레기 수거 등 민원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8월 4일 18시부터 50m, 20m 도로변의 일반 쓰레기를 직접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별 협업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대행업체 휴가 기간 중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서장님들은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입니다. 쉬운 유통상가 통합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쉬운 유통상가는 198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한 30년 됐는데요. 점포수가 한 3,750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쪽이 워낙 여러 가지로 낙후돼서 건강관리라든가 질병 예방,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자구적인 혹은 자주적인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와 같이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이 쉬운유통 상가 300분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대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심리 건강 상담을 하고 있고요. 금연도 한 35%로 상대적으로 금연율이 높아서 금연 클리닉, 그리고 당뇨나 심내혈관 질환의 빈도가 25%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 역시도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제 12월 달까지 하고요. 그다음 12월 달에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보강 보충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천문화재단 출범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일을 시작한 지가 3주쯤 지났는데요. 그동안 문화예술팀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금천구에 맞는 여러 문화정책들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미션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CI 작업 같은 거를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바로 출범식입니다. 그래서 다 8월 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3시 금천구청 대강당 1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주요 초청 인원은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으로부터 해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간단한 스탠딩 파티로 해서 립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저희 사무실 9층에 마련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그리고 오고 가면서 문화재단에 많은 그 격려를 해주신 구청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금천문화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8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와 행사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새 정부의 주요한 사항들이 많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었고 정부조직법도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도 확정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새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한국 사회 향후의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어떤 키가 되기 때문에 특히 좀 관심 있게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또 관계되는 그 부서에서는 그 향후에 어떤 저희들 그 사업 추진 과정의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은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는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들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 추경이 그 일자리 창출에 주요 방점을 둔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그 고비를 매칭할 부분이라든지 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저희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달 중에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 가이드라인, 공모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금년 중에 100개 지역을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정부의 어떤 그 공모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우리 벽산 1단지 화재로 인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전체 수습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현장 상황실을 끝까지 지켜준 우리 환경과 그리고 주택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벽산 1단지 거주하시면서 이 사태 해결에 같이 동참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황영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폭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폭염특보, 폭염경보, 뭐 유사상 유례 없는 더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마다 맞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제 39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폭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온열 질환자 수가 매년 한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이어서 취약한 계층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관심 갖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인천에서 아마 반지 앞방에서 노인이 이제 홍수에 침수가 돼서 익사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각 동에서는 동대로,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대로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 뭐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또 을지 연습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더 해주시고요. 해마다 청렴도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 준 게 사실은 청렴도가 높다,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곧 구청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한 분의 잘못이 구청 전체 이미지와 청렴도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더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를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없애는 게 행사냐,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제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최근에는 지시를 전달하는 회의는 가능하면 줄이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는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회의와 관련해서 쭉 준비를 하셨으니까 회의를 안 하고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를 받는 뭐 온라인으로 받든 뭐 SNS로 받든 지시를 받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 못 받다라든가 무슨 뭐 난 몰랐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끊임없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러서 오프라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는 SNS로 지시하는 것 자체가 또는 그걸로 통보하는 자체가 지시가 되고 이게 1시간 이내 확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일을 끌어가셔야 회의를 안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의 자료를 만드는 건 자기 일을 총합시키는 것이고 이거를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지시를 위한 회의를 줄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이 회의를 줄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시를 SNS나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봤다라든가 무슨 뭐 몰랐다라든가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야 그래야 지시가 가능한 겁니다. 회의를 줄이는 게 가능해져요. 즉 회의 참석을 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 이것도 같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줄이는 것 자체가 능세가 아니라 어떤 회의를 줄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그에 따라서 후발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없는 날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금요일 날 회의 없는 날 하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없는 날은. 사회카드 만들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회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입니다, 사회카드 만드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현장에서 사회카드로 진행을 하면, 그러면 지시불이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순간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뭐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겠죠. 서로 그렇게 정리하시든가. 제가 바깥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회의 주제자를 매번 바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꼭 과장님들이 회의 주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들이 회의 주제하고 회의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회의 전체를 끌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식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꼭 윗사람이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시고 회의 자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공유 보고 내용이 이게 어린이 활동 건강 환경부 합동 지도 점검인데 이게 전 직원이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아니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해봐야 어린이집 14개, 어린이 놀이시설 16개, 그죠? 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이걸 아나 모르나 별 상관이 없어요. 알아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왜 이게 공유 자료에 첫 번째 올라와 있죠? 이게 공유해서 보고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닌데. 저는 차라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난 그러니까 새 정부 국정과제 중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거를 차라리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이거는 어린이집 담당자하고 저 녹지과만 알면 다른 부서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협업하면 되는 주제예요. 왜 이런 주제가 회의 자료에 첫 번째로 올라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회의 자료를 만드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건 기획과가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뭐가 첫 번째 발표된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회의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획과에서 고민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 자료를 만들면 회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몰라도 되는 게 첫 번째 딱 올라와 있는데 누가 회의에 관심을 갖나 이거? 아무도 관심 없죠. 부총님이 도시재생, 뭐 일자리 사업 이런 게 지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고 곧 지시로 다 떨어질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회의를 못 바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체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게 건재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의 자료를 만들어라 그러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사업이 8월 달에 진행되는데 그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얼마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영향을 받느냐 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구두 보거나 서면 보거나 그냥 건재순으로 쭉 발표합니다. 1번부터 쭉 발표하는데 1번이 특별히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1번이 특별히 뭐 금천 푸드뱅크 수탁사 선정위원회 개최하는 게 서면 보고 자료에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가?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내부 회의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1번에 복지문화국 서면 보고 1순위로 와 있으면 다른 국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아니 이 서면 자료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랑 관계없는 이런 자료를 내가 억지로 봐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회의 자료를 만들고 회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에서 8월 달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지문화국장님.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8월 달 하는 사업 중에. 여러분이 서면 보고 한 것 중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건재 순으로 나열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8월 달에 내가 어떤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챙겨야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님은 뭐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가요? 8월 달에. 일단 아까 보고한 그 청소 원들이 일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없애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주민자체 시범에 따라 가지고 그 환경 공간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초에 환경미화원 전체 휴가가 가장 큰 사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해야 될 게 아니라 동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협조를 요청할 건지 이걸 사실은 정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도시환경국의 환경점검과 8월 초에 미화원들의 전면 휴가가 동일한 사안이 아니에요. 뭐는 결정하고 10분 동안 토론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구두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낸 복지문화국의 또는 도시안전국의 모든 사업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냥 건지의 순으로 쭉 정리하고 끝. 아무도 관심 없어요. 국장님들도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8월 달엔 주간별로 내가 챙겨야 되는 게 뭔지 이 회의를 통해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조차도 서면 보고에서 내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서면 보고에서 내가 챙겨야 될 게 뭔지를 이 회의 자료를 보고서는 정말 알아먹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 자료를 만드는데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건지의 순 뒤에 항상 숨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을지훈련 보고서 내셨어요.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이 을지훈련 이 구두보고 양식이 같은지 안 같은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님? 예? 예, 첫 번째 박스 예. 내용이요. 예. 좀 달라진 사항이고요. 예. 예, 나머지는 그 매년 좀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사항이고요. 똑같은 거를 반복합니다. 7년 전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요. 연습 기간 중에 을지 3종, 1종, 2종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글자 한 장 바꾸고 다 똑같습니다. 날짜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회의 자료 만드는 게 힘이 들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회의 자료 만드는 게 힘이 드냐? 저는 회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회의 문화를 결정하는 첫 출발은 뭐냐? 회의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게 토론을 할 거고 어떤 게 공유만 할 건지, 어떤 건 읽기만 해도 되고 어떤 거는 반드시 질문과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판단해서 회의 자료가 안 나오면 회의를 잘할 수도 없고 잘할 방법도 없어요. 회의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회의에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를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이거보다 훨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식까지 사실은 보고하시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 여름철에 이 에너지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 사업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구가 총 몇 개 하죠? 160개. 예, 160가구 정도 합니다. 네네. 예.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3년 동안 몇 개씩 했나요? 작년에는 198가구 했습니다. 198가구 했죠. 네. 왜 줄은 거예요? 지금 에너지 재생 사업, 효율 개선 사업이 예. 좀 그 효율부터 시작하고 좀 기준이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업 그 주민들하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겹치는 게 많으면 아니, 주민들 거를 빼야 돼요. 이거를 빼야 돼요. 주민들하고 겹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는 게 그러니까 많은데 다른 사업 어떤 거랑 겹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서울시에서 하는 네. 도배장판 같은 간단한 도배장판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롯데나 이런 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겹치는데 이 사업만큼은 예. 방충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의 그 관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한정돼 있는데 매년 해오다 보니까 자꾸 그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계속 적절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하여튼 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 사업이 우리 도시환경국이 첫 번째 보고한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자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정부 예산이 배정돼 있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 4,500개 가구가 배정돼 갖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뭐 까다롭다 무슨 뭐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할 엄두는 못 내고 그냥 까다롭다는 이유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에 확인해 봤는데 금천구가 배정된 물량의 30%도 연말까지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보일러를 바꿔주기까지 하는데 근데 그럼 저소득층 보일러가 바꿀 데가 없을 만큼 다 바뀌어졌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럼 찾아내서 해야죠. 동별로 어디가 얼만큼 됐고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각 동에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발표만 해놓고 나면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회의 자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자료를 이렇게 대충 만든다는 얘기는 업무를 대충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몇 개를 했는데 올해 물량이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올해는 빨리 물량을 채워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서류량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서류의 보고량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보고해라. 저는 앞으로도 시간을 관리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문화라고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요. 제한된 시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회의를 억지로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임하는 우리 5급 이상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9급, 8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회의 임하는 자세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회의를 줄이자 안 줄이자로 논의가 결론내는 게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그렇게 고민의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전체 직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만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그 방식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달만 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하고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름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덥지만 직원들도 덥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이 폭염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가족들과 휴가를 가셔서 좀 리프레시하는 재충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8월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7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